자, 이번 순서는 이제 수급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급 좋은 종목군들. 그런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종목들. 그다음에 잠시 뒤에 저희가 히든 종목 찾아라 시간에는 좀 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 좀 발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를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명절 전에 해갖고 2주 전에 이슈엔 종목에서 낙폭과대 IT 대표 종목군들을 쭉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이노텍, 뭐 이런 LG이노텍 또 LG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 시간에 대부분 바닥을 쳤고, 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삼성전기는 실적 불확실성을 벗으면서 그냥 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자, 지난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봐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기 주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사실 삼성전기는 이번 지난 4분기에 좀 부진했다 이거예요. 작년 한 해는 너무 좋았고요. 상반기 또 3분기까지도 너무 좋았다. 4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이제 꺾여 좀 내려오는 분위기였죠. 자, 1, 4분기, 1분기까지는 뭐 MLCC나 카메라 모듈 이쪽 모두 제가 볼 때는 전분기를 뛰어넘는 뭐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 부진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움직이고 있느냐? 자, 1분기가 대략적으로 실적의 저점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MLCC나 이런 재고 조정도 아마 그쯤 정도.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정도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건데, 실적은 주가는 또 미리 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게 16만 6천 원, 거의 한 17만 원 가까이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9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올라오면서 삼성전기도 바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폭이 좀 과하게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래서 바닥을 치고 움직이고, 저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제 한 이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IT.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좀 올랐다가 조금 부진해요. 자, 더딘 거죠. 자, 그렇다면 상승의 어떤 폭도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전고점을 돌파해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 그 다음에 매기 이쪽으로 조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근래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반대로 오늘 개인들이 82만 주라는 큰 물량을 오늘 쏟아냈습니다. 물량을 뺏긴 거죠. 자, 그거를 외국인들, 기관 투신 연기금까지 오늘 모두 순매수를 보였는데, 가만히 보면 전거래일까지 해갖고 한 3거래일 정도를 외국인 기관 뭐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뭐냐면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변곡점. 그죠? 자, 첫 번째로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1차 이렇게 올라섰다가 눌림목, 소위 눌림목을 좀 주고 다시 돌아서는 오늘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번에 12만 5천 원대 진입 여부 잘 보시면서 이 정도 진입이 되면 조금 더 빠진 폭의 한 절반 정도는 회복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요 만도란 종목은 제가 히든 종목을 찾아라 시간 통해서 바닥주로 좀 얘기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닥주로. 우선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 위치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야, 주가도 많이 떨어지긴 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죠. 2017년도 대략 한 12월 달 정도가 여기고요. 거기서부터 거의 한 1년하고도 한 분기 정도를 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 많이 있지만 일단 실적. 그 실적에 가장 부담을 줬던 거는 바로 중국 시장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떤 실적이 이미 좀 바닥은 좀 쳤다라는 부분을 하나 첫 번째 삼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빈 실적의 어떤 공간을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조금 메꿀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미 중국은 워낙 너무 실적이 안 좋았던 워낙 밑바닥에서, 그래서 올해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에 어떤 뭐 이런 이슈도 만도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렇게 좀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든 좀 중기적으로든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자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3만 원에서 뭐 대략 한 3만 3천 원, 뭐 3만 4천 원 이런 거는 하나의 덩어리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들이는 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한 3일 정도 주가가 좀 밀렸었어요. 자, 외국인들 한번 보실까요? 꾸준하게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일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이 종목의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인공이었는데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연기금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언제서부터 매수가 들어왔냐? 1월 중순부터 들어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거의 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붙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뭐 기관 투자들 또 투신 연기금까지 모두 다 순매수를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만도 3만 원 초반 정도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든 조금 중기적으로든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동진 세미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소재주들. 근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잘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주가 낙폭이 굉장히 크죠. 요즘에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또 움직이고 있냐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반도체, 뭐 장비주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OLED 장비, 뭐 소재 이런 종목군들 고점이 다 언제 나왔냐면요. 2017년도 6월 달이 다 고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1년 반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들으면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록스가 바닥을 이미 쳤습니다. 그죠? 이제는 돌 것입니다. 했는데 그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뭐 SK시코롱, PI라든지. 그죠? 자, 동진 세미캠 이런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빠졌다가 지금 돌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자금이 얼마나 붙었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진 세미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했던 어떤 개인들, 그죠? 여기서 개인들은 순매수를 잡는 것보다 대량의 매도로 물량을 뺏기는 게 더 좋은 그림이죠. 자, 오늘 27만 주를 뺏겼습니다. 대량의 매도가 나온 거죠. 자, 외국인들 다시 매수 사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15만 주를 매수했는데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한 겁니다. 투신 연기금까지. 연기금은 그동안에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잡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거는 뭐냐? 바로 수급의 변곡점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 드렸죠. 주가의 변곡점이 있고 수급의 변곡점이 있는데 주가의 변곡점보다 수급의 변곡점이 먼저 나타나야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죠. 오늘 대량 거래 만들었는데 이 대량 거래 물량이 누구 것인지는 이제 좀 전에 확인했으니까 자, 요거 한번 단기적으로든 좀 중기적으로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민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엔지. 자,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인증 뭐 이런 서비스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회사도 있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자회사 뭐 세틀뱅크라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민엔지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좀 실적이 우세한 뭐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근래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야, 너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한 3만 원대부터 해서 이렇게 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별로 볼 필요가 없었던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변화가 좀 있어. 근데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을 보였고 그다음에 좀 숨고르기 보이다 오늘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요 라인들 그러니까 22,000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22,000원 라인을 지금 돌파하려고 합니다. 오늘 양봉이 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오늘 양봉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엔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뭐 선호하고 물론 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잡아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더 중요한 종목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관들 특히 투신권. 투신권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뚜기는 뭐라고 그랬죠?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는 주체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장기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흐름 타는 만큼 한번 보는 거죠. 아마 5일선 타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 종목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자, 분할됐죠. 그런데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 코드 같은 뭐 산업용 소재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극세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섬유 소재도 하고 있는 뭐 그런 업체인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4분기까지 실적이 무지 이렇게 좀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1분기에 대폭
대폭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는. 주가는 그동안에 사실 볼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쭉 볼 게 없었어요. 그 언제 중요한 변화 지점을 만드느냐. 그리고 분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21선을 또 언제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오늘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121선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하나 만들어준 거죠.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효성 첨단 소재. 자, 개인들이 오늘 8,500주 순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들, 기관 투신 연기금까지. 최근 들어서 투신권에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좀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장기 하락. 물론 가격 조정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고 그 기간 조정이 한 3개월 정도 거쳤는데 기간 조정이 이제 끝자락 나오는 거죠. 이격 벌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일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자, 삼성전기, 만도,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민엔지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까지 봐드렸습니다.